무려 취업자 수 대비 20%가 넘는 이런 다산다사, 많이 창업하고 많이 망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메가 프랜차이즈의 등장을 억제하는 본사들도 있어요. 왜? 점주의 힘이 커지면 본사의 말을 안 듣는다. 자영업자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의를 다 쪼개나요. 이렇게 명의를 쪼개는 이유가 있겠죠. 고용하라는 거 다 했고 정부에서 내라는 세금 다 냈는데 명의 쪼개라는 거 아니냐,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하라고 부추기는 거 아니냐. 안녕하세요, 창토의 노수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의 자영업이 앞으로 미국처럼 갈 거다 말씀을 드렸죠. 미국처럼 정말 갈 것 같다 라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 반대 의견 주신 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너무 거대 담론을 짧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던 것 같아서요. 일단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미국 시장이랑 한국 시장의 규모 차이가 있으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모양을 말씀드린 거고요. 축구공이랑 지구랑 똑같이 둥글게 생겼잖아요. 규모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을 닮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은 결국은 장사 고수 위주로 또는 메가 프랜차이즈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거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많이 정리가 될 거다 라는 양극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정서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뭐 골목상권 메가 프랜차이즈가 다 해먹는 거 아니냐, 다양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은, 무려 취업자 수 대비 20%가 넘는 이런 다산다사, 많이 창업하고 많이 망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지금 가계부채, 폐업률 너무 높아져가지고 국가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이죠. 이렇게 가는 게 장점이 있다. 장점은 고용이 승계가 되고 가게가 망해도 메가 프랜차이즈끼리 M&A가 일어나서 골목 상권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수 점주에 대한 투자 또는 인재도 여기에 몰리고요. 이제 노하우 이런 것들이 계승되고 유지가 되면서 전체 자영업 시장이 그래도 좀 선진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 우리가 무조건 미국을 또 닮아가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역에 대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장악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미국은 땅이 엄청 넓잖아요. 이런 주 하나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큰데 이런 데들을 본사가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사 개념으로 메가 프랜차이즈들이 운영을 전담을 합니다. 그럼 본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획 업무를 담당합니다. 신메뉴를 개발한다든지 마케팅, 브랜딩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워낙 땅이 넓으니까 물류를 본사가 다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지방의 가맹 사업권을 메가 프랜차이즈한테 거의 통으로 넘기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프랜차이즈의 호족이라고 할 수 있죠. 호족. 이 지역은 너가 잘 아니까 너가 잘 관리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도 위임을 하고, 뭐 가격을 더 올리든지 낮추든지 본사에서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권한 위임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본사가 다 땅이 워낙 넓어서 관리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파트너십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떼기가 작죠, 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본사가 서울에서 다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교촌치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사 제도를 운영을 했는데, 사실 지사가 없는 본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굳이 메가 프랜차이즈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메가 프랜차이즈를 육성하지 않으려는, 메가 프랜차이즈의 등장을 억제하는 본사들도 있어요. 왜? 점주의 힘이 커지면 본사의 말을 안 듣는다. 어떤 본사들은 점주들 모이는 거 되게 싫어해요. 노조 만들까봐. 저 다점포를 안 주는 곳들도 있어요. 땡땡치킨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맹 점주가 두 번째 매장을 낸다 그럴 때 안 내줘요. 왜냐? 표면적인 본사의 설명은 하나에 집중하는 게 좋다. 다점포를 관리하려면 역량이 분산돼서 매장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점포를 더 장려하거든요. 가맹점 하나 더 늘어나서 나쁠 거 없으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점포 출점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모 프랜차이즈는 2개까지만 허용한다든지 4개까지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들이 MUFC 회장이 얘기했잖아요. 역량 있는 자영업자들이 매장 하나 가지고는 만족을 못한다. 2개, 4개 이렇게 여러 개 운영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장사 잘하는 자영업자들은 본사에서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브랜드로 합니다. 땡땡치킨이 2개 이상 못하게 하면은 뭐 땡땡 피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브랜드로 확장하는 자영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국의 한 80년대, 90년대 세대 교체되면서 다점포로 확장하는 미국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노동법이 강한 나라에서는 다점포로 확장하기가 어렵다. 날카로운 지적이셨어요. 우리나라는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규제가 확 바뀌잖아요. 고용주의 책임 부담이 이제 확 높아지죠. 5인이 넘어가면. 그래서 5인 이상으로는 안 늘리려고 하죠. 이게 자영업자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점포 점주분들을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들 보면 명의를 다 쪼개놔요. 명의 쪼개기가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족 명의를 다 써요. 내 이름으로 가게 하나 하고 잘 되면 이제 누나 명의로 하나 하고 어머니 명의로 하나 하고 친척 명의로 하나 하고 가게를 뭐 한 10개를 해도 본인 명의로 된 거는 한 2개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명의를 쪼개는 이유가 있겠죠. 고용 인력이 늘어나니까 5인 미만의 이제 혜택을 못 보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우리나라는 소득이 한 1억 4천인가요? 1억 5천인가? 이 정도 넘어가면 거의 최고 세율을 받죠. 최고 세율이 한 40% 초중반 정도 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세금 덜 내려고 어떻게 보면은 절세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편법적인 절세죠. 그렇게 해서 명의를 쪼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는 이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봤었는데 어떤 분은 가게를 한 15개 가까이 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정직한 분이었어요. 15개 매장을 다 본인 명의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최고 세율에 세금을 냈겠죠. 그럼 세금 낼 거 다 내고 또 직원들 고용할 거 다 고용했는데 코로나가 터졌더니 점주들한테 이제 정부에서 보상금을 줬잖아요. 재난지원금. 이분은 15개 중에 매장 딱 1개분밖에 받지 못했어요. 이게 미국과 다른 점이었는데요. 미국은 메가 프랜차이즈가 매장을 2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세금 다 냈으면 고용 다 했으면 그거에 비례해가지고 다 보상금을 줬어요. 100개 세금 다 냈으면 100개분의 재난지원금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초기에 10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딱 1개분만 재난지원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억울하다고 이제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고용하라는 거 다 했고 정부에서 내라는 세금 다 냈는데 이런 사람한테 하나분만 보상을 하면 결국 명의 쪼개라는 거 아니냐,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하라고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2개까지 보상을 했고 그 다음에는 4개까지 보상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러면 4개까지만 하고 명의 쪼개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미국, 일본, 유럽은 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세금 낼 거 다 내고 고용할 거 다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지원을 다 해줬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명의 안 쪼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인력을 많이 늘렸을 때 고용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이 규제가 완화가 돼야 자영업자들이 피터팬 증후군에 걸리지 않고 확장할 수 있을 때 확장을 하고 대신에 그만큼 고용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미국처럼 이제 규모는 안 되니까 뭐 2,000개 이상 하는 메가 프랜차이즈는 당연히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요. 하지만 몇십 개, 최대 100개까지 운영하는 다점포 점주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희 고수 중에도 그거를 목표로 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분들이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고용을 승계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메가 프랜차이즈 육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작년에 중기부 장관이 앞에서 발표할 때도 이런 제안들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메가 프랜차이즈와 한국의 메가 프랜차이즈 생태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다점포 점주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제가 처음으로 데이터를 집계해서 기사를 써왔는데 그 내용과 현장에서 만난 다점포 점주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